자, 화면 좀. 여기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별표. 교재 없어요. 교재 없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교재에 이 부가가치세 회계처리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눈 씻고 찾아봐도. 처음 배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배웠어. 배웠지만 안 배웠지, 우리는? 자, 보세요. 뭐냐면, 우리 그 부가가치세 분계가 어디에서 출제가 정말 많이 되냐면, 그 결산에서 많이 돼, 결산에서.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종료일 있죠? 신고기간 복습해볼게요. 어차피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 들어가서 날짜 입력 못하면 정말 슬프거든요. 1기 예정신고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이죠? 법인? 1기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지? 지금 미리 할게.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PPT 올린 거에 과세기간 막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해석되는 게 너무 중요해, 부가가치세는. 그 다음 1기 확정신고기간. 그쵸? 4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2기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 그 다음에 2기 확정신고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여러분 제일 실기할 때 슬픈 게 뭔지 알아요? 날짜 잘못 입력해서 틀린 게 제일 슬퍼요. 내가 입력은 다 했다? 그 날짜를 잘못 쓴 거야. 점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거야. 뭐냐면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가 상반기가 1기 과세기간, 하반기가 2기 과세기간이에요. 알죠? 다시 그 과세기간의 앞 3개월을 법인은 1기 예정신고기간이라 불러요. 뒤 3개월을 확정신고기간이라 부르고. 그럼 1기 과세기간이 1월달부터 6월달이잖아요. 그러면 앞 3개월치가 예정신고기간이면서, 그러니까 1월부터 3월을 1기 예정신고기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뒤 3개월을 확정신고기간이라 부르고. 1기 과세기간이 1월부터 6월이니까 뒤 3개월이면 4월부터 6월이잖아요. 4월부터 6월은 우리가 1기 확정신고기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결산이 12월 31일이죠. 그러면 결산을 하는 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2기 확정신고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내가 환급받을 세금이 얼마인지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신고할 때 환급받을 세금이 얼마인지 또는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해당 신고기간 종료일 있죠? 신고기간 종료일에 부가세 예수금 하고요.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합니다. 네, 상계에서 우리 분계에서의 상계는 반대편을 까는 게 상계잖아요. 퉁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매출세액은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세액을 개정 과목을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할까? 부가세 예수금이고 매입세 공제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요. 자산입니다. 자산. 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큼 납부할 세금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선납세금하고 똑같은 효과지. 우리 선납세금이 왜 자산이었냐면 네, 먼저 낸 세금만큼 나중에 낼 세금을 줄여주는 권리 효과니까. 맞죠? 자산? 그럼 자산이 원가를 절감해주는 게 자산이야. 그럼 먼저 낸 세금만큼 나중에 비용이 줄잖아요. 맞죠? 그래서 처음 배워요, 이거? 개정 과목? 아니잖아, 여러분. 절대 아니야. 지금 새롭다라고 하시면 안 돼, 절대.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화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하실 게 만약에 우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있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뺐더니 요게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플러스가 나오면 환급세액이야, 납부세액이에요? 납부세액이요. 제가 이 말을 왜 강조드리냐면 납부세액이냐 환급세액이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 자체가 달라져요. 이걸 판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면 이건 환급세액이에요. 맞죠?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여기 보세요. 그럼 만약에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 부가세 대급금보다 크대. 그럼 이 말은 매출세액이 매입세 공제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지금 사례는. 플러스 요거. 여기 플러스잖아, 플러스. 맞죠? 그럼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올해 12월 31일,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내년도 1월 25일까지 내야 될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고. 맞죠? 근데 거꾸로. 반대로 여기요. 거꾸로. 부가세 예수금보다 대급금이 크대. 그럼 이 말은 매입세 공제가 더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납부세액 나와요? 환급세액 나와요? 어려워? 여기에다가 요거 뺐더니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환급세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환급은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선 내가 내년도에 돌려받을 채권이 있는 거니까 이때는 미수금저가 된다라는 거예요. 종료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이거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뺐더니 플러스가 나오냐 마이너스가 나오냐를 안 따져요. 안 따지고 그냥 계정 과목을 미지급 세금만 적는 분들이 계세요. 꼭 반드시 여기에다 숫자 대입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곧 여러분들 풀기금 할 거예요. 해가지고 요거는 납부세액이네 미지급 세금. 이건 돌려받을 세금이네 미수금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미지급 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주지. 미지급 세금 처리하세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안 줘요.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서 납부냐 환급이냐 한번 판단해보라는 뜻이에요. 이거. 알죠? 여기서 많이 틀려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암기. 우리 가산세라는 게 부가가치세에서 배우시겠지만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때리는 세금을 우리가 가산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비용 처리하는 게 회계에서 뭐예요? 세금과 공과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왜냐면 부가가치세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중에 800번대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이건 좀 중요할 거야 나중에. 우리가 홈택스라고 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우리가 신고하는 걸 전자신고한다라고 하거든요. 전자신고하면은 10,000원을 깎아줘요. 낼 세금 10,000원 깎아줍니다. 그럼 10,000원은 여러분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죠. 안 중요한데 이익은 맞잖아요. 그냥 10,000원 깎아주니까. 그래서 계정 과목은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왜냐면 가끔씩 좀 계정 과목 안 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뭐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한다 이렇게 대부분 주거든요. 근데 그냥 전자신고세 공제 10,000원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계정 과목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화면 보시죠. 어떻게 하냐. 여기 사례 1번. 자, 매출세액은 100원이고 매입세 공제는 60원이래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지금 사례 1번. 그럼 사례 1번은 대입하면 매출세액이 100원이죠. 매입세 공제가 60원이잖아요. 그럼 납부세액 나와요? 환급세액 나와요? 어려워요? 납부세액 나오죠? 납부세액이니까 요거는 미지급 세금 처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 꼭 하셔야 된다고 제발. 맞죠? 왜냐면 숫자가 더럽거든. 금액이.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입니다. 그럼 부채니까 얘는 대변태생이에요. 그럼 대변태생을 어디로 산게? 정리해요. 차변으로. 이렇게. 부채를 정리하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이니까 정리 어디로? 대변으로. 이 매입세 공제액이 자산이에요. 자산. 그렇죠? 얘를 정리하면 대변 이렇게. 그렇죠? 그럼 내가 40원만큼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내년도 1월 25일까지 내야 될 세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랑 부채 처리하는 거 이렇게. 되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매출세액이 60원. 반대 이제 근데 매입세 공제가 100원이야. 그럼 이때는 납부세액 나와요? 환급세액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돌려받을 세금이 나와요. 돌려받을 세금이니까 채권이 있는 거죠. 나라한테. 세무서한테. 근데 외상매출금 쓰시면 안 돼요. 왜? 외상매출금 쓰면 주된 영업 활동이다라는 거죠. 그럼 환급 받는 게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다라고 하면 세무조사 나오네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다 발생하는 미수금 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60원이잖아요. 부가세 예수금, 부채니까 대변이고 대변을 정리하면 차변.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는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었죠. 자산이니까 정리는 대변으로 반대편. 이렇게. 그럼 이제 어디가 빵꾸 나요? 차변. 차변에 자산이 와야지 부채금 어떻게 해요? 미지급세금 쓴다고 여러분들이 따라 배웠던 여태까지 했던 분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 좀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기출문제가 있어요. 여기 있네. 여러분들 701페이지. 701 자, 701페이지에 문제 4번에 1번입니다. 701페이지에 문제 4번에 1번. 자고로 혹시 나중에 하나 더 풀어보실 분들은 109회 차이도 있습니다. 712페이지에도 있어요. 아니, 풀지 마시고 혹시나 풀어보실 분들은 두 개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또 좀 이따 3교시에 실기할 때 넣어놨으니까 비슷한 문제를 할 수는 없고 712페이지에 4번 문제가 또 있거든요. 부가가치세 문제. 그건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나중에 꼭 풀어보세요. 그렇죠? 자, 보시죠. 화면.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여기 우리 결산이잖아요, 여러분. 결산 맞죠? 근데 보니까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면 우리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란 말이에요. 동의되세요? 이렇게? 예. 그럼 요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12월 31일 날에 있죠.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주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나오면 납부세액 나오는지 환급세액 나오는지 제발 좀 계산하세요. 제발 좀. 애원할게 돼, 제가. 많이 틀려서 그래요. 강사가 애원한다라는 거 많이 신경 안 쓰셔요, 잘. 그럼 지금은 요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고 부채다라고 했죠. 맞죠? 부채고. 그 다음에 요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 공제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불러요. 얘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예. 그럼 지금 누가 봐도 우리 매출세액에서 여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더니 플러스면 납부세액이고 마이너스 환급세액이라면서요. 지금 납부세액 나와요? 환급세액 나와요? 납부세액 나와요. 납부세액 나오니까 여기 이걸 써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712페이지를 보신다면 이때는 매입세 공제가 더 큽니다. 더 크니까 그때 미수금저가 되는 거고 꼭 판단하셔야 된다, 반드시. 그렇죠? 시험에서는 미지급세, 환급세 이렇게 줘요. 둘 다 한번. 뭘 쓸지 한번 고민해 보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다 나와 있네, 개정 과목.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판, 공제세액은 잡이익인데, 그래서 공제세액은 얘기하는 거죠. 전자신고세 공제. 보기 끊어볼게요. 자, 일단 부가세, 부채를 정리하니까 차변으로 정리. 제시 2만 이렇게.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을 정리하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정리. 했어요? 그 다음에 잡이익. 수익이잖아요, 여러분들. 수익이니까 10,000원. 그럼 요것만큼 세금이 줄죠? 10,000원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니까. 근데 다시 가산세 또 내래. 그럼 추가로 내야 될 게 10,000원이고 전자신고세 공제 10,000원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상쇄되는 효과죠. 세금 더 내야 되는데 10,000원 또 빼주니까. 그럼 난 20만 원만큼의 내야 될 세금이 있는 거지.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미지급 세금 이렇게 적어낸단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요거 20만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쉬셨다가 11시 30분에 마지막 교시